안녕하세요. 뚝소리 키즈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이주영입니다. 병원에 가보시면 소아과, 내과, 응급실 할 것 없이 의사들이 내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심지어 말을 끊기도 하고 똑같아 보이는 질문을 자꾸 꼬치꼬치 반복하기도 하는데요. 도대체 의사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먼저 의사로서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자면 저도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소아 진료를 한 지 벌써 10년이 훌쩍 넘어가다 보니 제가 하는 설명이나 쓰는 단어가 가끔은 어느 선까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말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심지어 드물게 쓰는 용어의 경우에는 우리말 표현이 갑자기 생각나지가 않아서 옆에 있는 레지던트에게 이게 우리말로 뭐지? 하고 물을 때도 있을 정도니까요. 의료계가 아니더라도 한 분야에서만 오래 일하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보와 경험의 불균형은 쉽게 좁혀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진료의 매 순간순간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알려주고 싶은 부모님과 그 중에서 필요한 정보를 빨리 가려내야 하는 의사 간의 눈치 싸움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우리도 다른 의료 선진국들처럼 한 명 한 명의 환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소아진료는 아이의 질병뿐 아니라 발달과 정서, 양육자의 고민과 가정 환경에 이르기까지 몇 분 안에 파악하기엔 너무나 방대한 요소들이 함께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바쁘고 아쉬운 진료실에서 부모님과 의료진 사이의 의사소통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번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의사들이 물어보는 내용은 생각보다 아주 단순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아과 진료에서 질문의 종류와 순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많이 들었던 질문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언제부터 이렇게 아팠나요? 과거 질병력이나 수술력은 없나요? 대충 이런 순서로 질문을 받게 되실 텐데요. 저런 내용과 순서는 사실 의무 기록의 양식 그대로입니다. 대화를 하면서 동시에 차트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사들은 차트의 흐름대로 질문을 하는 것이 훈련되어 있어요. 저희가 편하자고 그런 건 아니고요. 체계적인 차팅 시스템이 있어야 환자에 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확인할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의사들에겐 어떻게 해야 내가 말하고픈 내용을 다 전달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의사들이 내 말을 한 번에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하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병원에 가시면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하는 질문을 보통 처음 만나는 간호사에게 듣게 되실 텐데요. 의학용어로는 주소 혹은 주호소, 즉 가장 불편한 증상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열이 나요? 기침을 해요. 머리가 아파요. 이런 식으로 가장 불편한 증상 한 가지를 일단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질문에 가장 많이 하시는 대답은 감기 때문에 왔어요 거든요. 그 말이 의사들에게는 가장 어렵습니다. 열과 기침과 콧물, 목 아픔에 두통, 몸살 기운까지 전부 아우를 수 있는 말이라 하나하나 다 다시 물어봐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죠. 그러다 보면 질문이 길어지고 정작 중요한 내용이 빠지기도 하고 본의 아니게 초반부터 보호자분들의 설명을 끊게 되기도 하고요. 첫 번째 질문은 진료의 방향을 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키가 되기 때문에 어려우시겠지만 가급적 한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이들의 증상이 대부분 한 번에 여러 가지라 처음엔 좀 답답하시겠지만 한번 이렇게 정리해 주신 이후엔 다른 증상들을 부연 설명하시기도 오히려 훨씬 쉬워지실 거예요. 다음 질문은 그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인데요. 이 질문에는 이틀 전, 어젯밤 10시경, 병원 오기 3시간 전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면 환자 상태 파악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듣거나 기록을 하더라도 동일한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표현이죠. 시간까지 정확할 필요는 없지만 대략 오전, 저녁 이 정도만 알려주셔도 충분합니다. 이 질문에 또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답은 며칠 됐어요 인데요. 비슷한 예로 할머니 댁 다녀온 뒤로 그래요.
누나가 작년 걸리고 나서부터 같이 아팠어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의사들에게는 너무나 알쏭달쏭한 표현이랍니다. 질병의 추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기 때문에 가급적 객관적이고 정확한 날짜와 시기를 알려주세요. 세 번째로 진료에 있어 생각보다 아주 중요한 것이 아이의 역사입니다. 보통 병력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증상과 관계가 있건 없건 이전에 중요한 의학적 사건이 있었거나 지금 복용 중인 약이 있는 경우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과거에 심각한 심장이나 폐 문제가 있었다면 지금 일상생활을 문제없이 하고 있더라도 생각보다 오랫동안 수액이나 약 복용에 제한이 필요할 수가 있고 콩팥 이상이 있는 경우 약 용량을 엄격히 조절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경이나 내분비계통의 경우 복용 중인 약을 알아야 어떤 약을 추가하거나 조절할지 결정할 수가 있겠죠. 심각한 질병이었을수록 정확한 진단명과 현재의 상태를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간혹 심장 기형이 있다고는 했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꾸준히 다니는 병원이 있는 경우 주치의에게 아이의 정확한 병명과 현재의 상태를 적어달라고 하셔서 진료 시에 그 메모를 보여주시면 보호자분이 정확히 모르고 계시더라도 안전하고 확실하게 치료가 연계될 수 있겠습니다. 이 질문까지 끝난 이후로는 동반된 증상이나 아이의 활동량, 식사량 등에 대해 자유롭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어떤 증상이건 가급적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표현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습니다.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릴게요. 기침을 많이 해요 보다는 콜록거리는 기침을 자는 동안 많이 해요. 어제부터 토를 엄청 해요 보다는 구토를 어제 2번, 오늘 3번 했어요. 아이가 자꾸 처져요 보다는 깨며 놀기는 하는데 평소보다 잠을 좀 더 많이 자는 편이에요. 밥을 안 먹어요 보다는 지난 이틀간 평소 먹던 것의 30% 정도 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는 거죠. 아주 정확하지 않아도 좋으니 누가 듣더라도 정도를 비슷하게 가늠할 수 있는 객관적 표현이면 충분합니다. 의사들이 간혹 보호자분들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자꾸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아 서운하셨던 경험도 있으실 텐데요. 그건 대개 진료의 방향을 잡기 위함이거나 증상의 경중을 가려 좀 더 구체화하고자 그런 것이니 넓은 마음으로 협조해 주시고 중요한 질문 몇 가지가 정리된 뒤에 충분히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소아진료는 환자가 반, 보호자가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환자의 몸을 진찰해서 알 수 있는 정보 못지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 보호자분들의 설명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저희도 보호자분들의 말씀을 찰떡같이 알아듣고 정확한 진료와 따뜻한 공감으로 함께하기 위해 앞으로 더 노력하는 똑소리 닥터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나 우리 아이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